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경기 부담을 덜게 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거란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깽단과 연루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한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늦은 시간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호텔 객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와 오빠의 시신 옆에 갇혀있던 10대 소녀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엄마의 동거남이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신분증 발급이 추진됩니다. 1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실업률도 더 낮아져 국내 고용 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가인데 연준이 다음 달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비농업 일자리가 52만 8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2배가 넘는 이른바 깜짝 일자리 증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보다 현재 2,2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가 대부분 복구됐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실업률도 6월보다 더 낮아져 3.5%를 기록했는데 1969년 이후 최저치였던 2020년 2월과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연방준비제도가 더 강력한 긴축에 나설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준 안팎에서는 이미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도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30%대에서 하루 만에 60%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IT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 대형 기업들의 인력 감축 발표가 잇따르고 있어 이게 반영되는 올 가을, 겨울엔 일자리 사정이 지금보다 많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This is first of all a lagging indicator and reflective of a period prior to any kind of layoff announcements that you might have seen in the media recently. The numbers will self-correct by next meeting and then the Fed won't have to move as much. 경기 침체 우려는 덜해졌지만 연준의 고강도 긴축 가능성은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깽단과 연루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한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1시 25분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세라노 에비뉴 인근에서 한인 남성 2명이 괴한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복부에 칼을 맞은 40대 남성 1명은 지난 2일 사망했으며 또 다른 40대 한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깽단원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에 체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술집에서 나오다 히스패닉계 남성 2명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히스패닉계 깽단원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용의자 한 명이 흉기를 꺼내든 뒤 피해자들을 마구 휘두른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물건을 강탈하지 않아 강도가 아닌 폭행 살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LA시에서 발생한 깽단 관련 범죄는 모두 1,893건입니다. 이 중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는 모두 112건이 발생했는데 전체 경찰서 21곳 중 7번째에 속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LA 한인타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깽단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적이 드문 시간 길거리를 걷거나 배회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라스베이거스 유명 호텔 객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 경찰국은 어젯밤 8시 30분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자리한 미라지 호텔 객실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여성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자들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객실에 머물던 사람들끼리 언쟁을 벌이다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 정보를 활용해 용의자 신원을 확보한 뒤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라지 호텔 출입이 3시간가량 통제되며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와 오빠의 시신 옆에 갇혀있던 10대 소녀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엄마의 동거남이었습니다. 엘라베마주 텔러프사 카운티 보안관실은 엄마와 오빠의 시신 옆에 묶여있던 10대 소녀가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12살 소녀는 지난 1일 자신을 묶어둔 끈을 이빨로 물어뜯은 끝에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 후 소녀는 시골길을 달리던 운전자에게 발견됐고 아동복지센터로 넘겨졌습니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12살 소녀가 혼자 있다는 점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소녀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12살 소녀의 엄마 샌드라 바스케스 세자는 14살 난 아들과 함께 동거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 이후 12살 소녀는 엄마와 오빠의 시신 옆에 같이 묶인 채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소녀의 제보를 받은 보안관들은 소녀의 가족들이 머물던 이동식 주택을 찾아 시신 2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37살 호세 파울리노 파스쿠알 리에스는 이동식 주택에서 떨어진 한 건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보안관실은 용의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서류 미비자로 확인됐으며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거남에 의해 살해당한 12살 소녀의 엄마와 2 자녀는 지난 2017년 미국으로 입국해 망명을 요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관실은 끔찍한 사건에서 살아나며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12살 소녀에게 감사를 표했고 용의자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백악관 인근에 떨어진 벼락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 경찰은 백악관 북쪽의 라파예트 공원에 전날 오후 떨어진 벼락으로 중태에 빠진 4명 중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워싱턴 DC 일대에는 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우가 내렸고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15분까지 워싱턴 DC를 둘러싼 순환고속도로 벨트웨이 내부 지역 상당 부분에 심한 뇌우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사망한 2사람은 위스콘신주에서 이 지역을 방문 중이던 76세 제임스 밀러와 75세 돈나 밀러 등입니다. 폭우 속에서 떨어진 벼락이 백악관 인근의 나무와 그 주변을 강타했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인근 경찰 및 경비대가 즉시 구조를 도왔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 역시 현재 위중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벼락 때문에 매년 평균 23명이 숨졌으며 올해 들어서는 이들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이 숨졌습니다. 언론들은 뇌우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가급적 큰 나무들과 멀리 떨어져 걸으면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LA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는 무모한 과속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1시 40분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인 빨간색 벤츠는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다 한 세단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다른 차량 여러 대까지 충돌했으며 사고 직후 차량 3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성인 3명과 아동 1명이 사망했고 성인 사망자 뱃속에 있던 태아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또 불에 탄 차량 안에서 시신 1구를 더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최소 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들의 부상 정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가해 차량인 벤츠를 몰던 40대 여성 운전자도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정식 기소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여러 주들이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없는 서류 미비자들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법안이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기보다 무면허 불법 운전으로 위협받는 도로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신분증 없이 살아가는 서류 미비자는 160만 명, 특히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Without an identification card in California, you can't open a bank account. You can't even rent an apartment or home. You can't even cash a hard-earned check that you got from your employer.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주 하원 법안 1766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주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We got to get this bill done. It's got to get to the governor's desk so that undocumented immigrants in the state of California can go to the DMV, can get an ID that simply says you exist. 이미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고 나면 법안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패사디나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백악관이 중국이 대화 단절을 선언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타이완 방문이 고립 타겟책이었을 뿐이라며 지역 현상 유지와 평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이 중국 측의 대화 단절 선언을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와 군사협력 등 8개 분야 대화협력 중단을 통보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fundamentally irresponsible what they are doing, and we'll continue our efforts to keep open lines of communication with Beijing. 미중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같은 긴장 상황에서 오해를 피하는 중요 방편인데다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 각국의 공통 관심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 당시 대통령 접견이 없었던 데 따른 논평 요구에 백악관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타이완 방문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깨기 위한 평화적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공격 부실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타이완 자치가 보장되는 현상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Our representation here is not about changing the status quo here in Asia, changing status quo in Taiwan. 백악관은 별도로 친강 주미 중국 대사를 초치해 군사훈련에 대한 규탄과 함께 상황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AAA와 유가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전날보다 2.9센트 떨어진 갤런당 $5 55센트로 집계됐습니다. 52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인데 지난 3월 8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의 내림세는 오름세에 비해 더딘 편에 속합니다. 지난 52일 동안 1달러에 채 미치지 못하는 91.2센트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도 52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갤런당 $5 44센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시 인근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와 성인들의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7월 21일
로클랜드 카운티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남성에게서 소아마비 발병 사례를 확인한 후 이달 초부터 하수구를 중심으로 샘플을 채취해 바이러스 검출을 시작했으며 로클랜드 카운티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샘플은 지리적으로 다른 두 위치에서 지난 6월과 7월 각각 채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성명을 통해 잠재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나타내는 이런 증거들은 뉴욕의 성인과 어린이, 특히 뉴욕시 거주자들에 대한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보건위원 메리 베셋 박사는 초기 소아마비 발병 근거에 마비성 소아마비가 한 건씩 관찰될 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현재 확인된 소아마비 발병 사례는 없지만 이 지역의 2세 아동 기준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은 59.45%로 뉴욕주 평균 79.1%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건국은 로클랜드 카운티에서 발병한 사례의 경우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생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였던 소아마비는 백신이 출시된 지 20여 년이 지난 1979년 미국에서 완전 퇴치된 것으로 공식 선언됐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먹는 치료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악시오스 집계 결과 지난달 전국에서 처방된 팍스로이드는 126만 건에 달합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에게 처방된 것인데 월간 처방으로서는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6월달과 비교해 37%나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며 경구용 치료제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팍스로비드의 위중증 예방 효과가 89%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복용 초기 증상이 호전되다 이후 증상이 재발하는 이른바 팍스로비드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옥타 LA가 주관하는 제20회 차세대 창업무역 스쿨이 개최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 마감됩니다. 제20회 창업무역 스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UCLA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창업무역 스쿨에서는 무역과 금융, 창업 전문가 등 무역 업무 전반에 관련된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옥타엘레이는 차세대 창업무역 스쿨은 한인들에게 무역 실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창업무역 스쿨 참가 대상은 22살부터 39살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2일까지며 참가 신청은 옥타엘레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방송에서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주초 분위기가 급반등을 나타냈죠. 이번 한 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매주 중요하지 않은 주가 없는 것처럼 네. 이번 주도 중요했었는데 일단 이제 다우존스를 뺀 나머지 내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뭐 경이로운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제 이번 주 42포인트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1%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나머지는 이제 뭐 내스닥은 2.1%로 오르고 S&P 500은 0.3%로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주 동안의 회복세가 뭐 데드캣 바운스로 이번에는 끝나지 않고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좀 안도감을 느끼면서 좀 패닉 바잉으로 들어오고 있는 얘기죠. 7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발표가 나오고 하락 마감했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좀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연은 총재들이 잇따라 계속 나오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다 아직까지. 또 자이언트 스텝이 마찬가지로 또 물 건너간 게 아니라 또 이렇게 9월 달에도 0.75가 될 수 있다고 미리 어떻게 좀 밑밥을 깔아놓은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5개월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이 한 25만 개 창출 예상했는데 뭐 52만 8천 개가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너무 이제 고용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 시장이 탄탄한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0년 만에, 그러니까 뭐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는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탄탄한 상태에서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추가 금리 인상에 계속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이 떨어졌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다. 오늘도 간발의 차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엇갈리게 끝난 거지만 투자 심리 자체가 예전에는 조금만 매번 뭐만 안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팔자 쪽으로 돌렸는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어버리니까 추세가 뭐냐 조금 떨어지면은 자꾸 뒷바잉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는 패닉 바잉에 자꾸 들어오는 거가 자주 목격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트렌드 자체가 약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시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또 커질 거라는 우려가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맞물리는 것처럼 똑같은 소식을 갖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바뀌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됐으면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악재로 둔갑해버리고 또 안 좋게 되면 그게 또 오히려 호재가 되고 이런 상황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주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몇몇 주는 좀 급등락하기도 했는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거의 80%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온 것들이 분위기가 지금은 좀 오르는 분위기 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공매도 한 사람들, 공매자들이 추가 예를 들어서 공매도 한 포션을 걸어들이는 뭐 숄 커버링, 숄 스퀴즈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다음 주는 뭐 CPI, PPI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연 어떻게 됐느냐, 정점을 찍었느냐 아니냐, 또 그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째 한 달째 지금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전 현상의 그 역전 폭이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니까 지금 일단은 뭐 이 반드마켓에서 보는 거는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 가늠하고 있는 건데 또 지금 또 상황은 또 그렇지 않다고도 보고 있는 거니까 뭐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사자, 팔자 어느 쪽으로 뭐 결정을 못하는 것처럼 갈등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